지만 필리핀 미션 365 진행을 맡은 김영권 선교사입니다. 오늘은 지난 3월 31일 총회를 갖고 새롭게 필리핀 한국 선교협의회 회장으로 선출되신 최영태 선교사님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선교사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필리핀을 대표하는 한인 선교단체가 지난 1년 동안 없다가 또 지난한 과정 끝에 이렇게 필한선협이 태동되게 됐습니다. 회장님으로 이렇게 새롭게 뽑히게 되셨는데 소감 한 말씀 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뭐 특별한 소감이라기보다는 현재까지 지내면서 필리핀을 대표하는 선교단체가 잘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름대로 마음이 많이 아파왔고 또 신경이 많이 쓰였습니다. 이번에 좋은 기회를 타서 저를 회장으로 당선시켜 주셔서 우선 회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요. 처음부터 말씀드린 대로 저는 모든 선교사들이 함께 가야 한다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회장에 출마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회장이 된 다음에는 그 말 그대로 우리 모든 선교사들이 함께 가는 길로 나아가는 것이 저의 큰 소감이고 또 보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새롭게 이제 필한선협회의 선장으로서 이제 닻을 올리고 출항을 시작했는데 남다른 각오가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회장으로서 어떻게 이 필한선협을 이끌고 나가실 계획이신지 방금 또 말씀하셨지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선장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배는 가다가 여러 가지를 만나게 되죠. 파도도 만나게 되고 태풍도 만나게 되고 때로는 잔잔한 호수 같은 조용함도 만나게 되는데 여러 가지로 우리가 이겨내야 될 일들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일단 우리 선교사들 간의 화합과 또 함께 하려는 그런 마음들, 그리고 대외적으로 우리 선교단체들이 보여주는 획일성이라고 할까요? 아니면은 밖으로 보여지는 하나됨, 그런 것들이 많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때라도 이것을 일사천리로 밀고 나가고 또 어려움은 어려움대로 또 기쁨은 기쁨대로 누리면서 우리 선교사들과 함께 나아가고 싶습니다. 아직 우리 필한선협이 이제 시작하면서 넘어야 될 산도 많고 과제도 숙제도 많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가 이제 학생 때도 공부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숙제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데 가장 또 중요하게 먼저 해야 될 숙제가 있거든요. 네. 회장님께서 생각하실 때 그 숙제, 가장 중요한 숙제가 어떤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예, 현재 우리 선교단체들이 이제 구성되어서 필한선협이 구성됐는데 전체적으로 참여 인원이 한 70% 정도로 봅니다. 이제 그 중에서 이제 좀 우리가 같이 하려고 했지만은 사정상 같이 못한 지선협 회원들 문제가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그들 함께 끌어안고 가려고 하는 노력을 제일 먼저 기울이고 싶습니다. 좀 그런 부분을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데요. 회장님께서 생각하실 때 이 필리핀 한국 선교협의회의 정체성 그리고 지선협의 정체성이 좀 다르다고 생각됩니다. 이 지선협, 필한선협 같은 경우는 샌딩 바디가 분명한 한국으로부터 교단 파송이든지 그리고 선교단체 파송으로서 구성이 된 그런 선교단체이고, 지선협의 경우에는 자생적으로 이곳에서 또 만들어진 선교단체들이든지 개인이든지 모두가 다 이렇게 함께 친교와 펠로우십을 나누는 그런 단체로 조직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이 조화를 또 이루어 나가실 계획을 갖고 계신지? 네,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고 또 그룹을 형성한 배경도 다르고 하지만 먼저 필한선협은 엄연한 샌딩 바디가 있고 또 한국에서의 후원 단체들이 있어서 어떤 그 공신력이라든가 이런 데 부분에서 탄탄한 기조를 가지고 있죠. 그러나 지선협회는 말씀하신 대로 개인적으로 구별된 또는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물론 우리 필한섭의 회원들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펠로우십을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속해 있는 중선협에는 42유닛이 있는데 밖에도 한 40유닛 정도가 있습니다. 지선협에도 가입하지 않은 사람들이 거의 비슷하게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지만 지선협에 관련된 사람들만은 우리가 가급적 포용해서 함께 나가고자 하는, 그러면 뒤에 숨어있던 사람들도 함께 나와서 함께 힘을 합하지 않게 됐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좀 질문입니다만은 네. 사실 저도 이번에 저기 우리 회장님 처음 뵈었고 그렇죠. 예. 네, 우리 회장님을 잘 모르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이 참 많으신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초야에 묻혀 계신 것 같고요. 네, 좀 개인적인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현재 지금 어느 교단 소속으로 또 파송 또 언제 받으셔서 이렇게 필리핀에 오게 되셨는지 네, 말씀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저는 기독교 한국 침례회 소속 해외 선교부 파송이고요. 2003년 3월 14일 마닐라에 도착을 해서 현재까지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2003년이면 지금 몇 년 되신 거죠? 지금 이제 13년 하고 1개월 정도요. 2003년도에 파송되신 네, 거죠? 2003년. 네, 그러니까는 13년 하고 네네. 1개월 정도 됐습니다. 좀 어떤 사역들을 하고 계시는지 좀 네. 소개해 주십시오. 예, 제가 하고 있는 사역은 크게 봐서 학교 사역이 있습니다. 학교 사역은 문교부 인가를 받은 아멘 미션 크리스찬 스쿨, 현재 11학년 모집 중에 있고 유치원부터 11학년까지 있습니다. 그 다음에 BIC 크리스찬 스쿨이라고 조그만 학교가 있는데 역시 문교부에 등록이 되어서 현재 유치원 프랩 1, 프랩 2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그 학교들과 함께하는 신학교들이 있는데 아멘 신학교는 금요일 오후에 하루 3시간씩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공부하는 그룹이 있고, BIC 신학교에는 월요일 저녁에 입소해서 금요일 오전까지 먹고 자고 공부하면서 금요일 오후에는 각자 사역지에 가서 사역을 하고 월요일 밤에 돌아오는 그런 시스템으로 2개의 신학교를 운영하고, 또 목사니까 당연히 교회도 개척하고 있고요. 또 여러 교회를 지어서 지금까지 한 11개의 교회와 2개의 학교, 그리고 우리 자생교회를 건축하게 됐습니다. 그 외에 이제 월드쉐어와 관계된 NGO 활동도 하고 있는데, 그룹홈이라고 고아들을 대상으로 한 가정당 5명씩 이렇게 소규모 그룹으로 모여서 돕는, 공부와 또 모든 것을 책임져서 돕는 그 사역과, 또 장학생 결혼 사업으로 한 40명 정도 후원하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쨌든 여러 가지 사역들을 하고 계시는데 그 중에 지금 포커스를 맞추시는 거는 학교 사역? 네, 학교 사역이 네. 아멘 선교센터라고 이름을 지으신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요? 저를 이제 파송한 그룹이 우리 교단 선교부터 파송했지만은 또 제가 그 아멘 선교회에서 파송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학교를 아멘 미션 크리스찬 스쿨이라고 지었습니다. 예. 아멘만 있는군요. 예. 가라 하면 아멘. 네, 아멘이 제일 좋죠. 순종한 네. 선교회. 예. 또 우리 목사님 그 길을 걸어오셨는데, 우리 많은 선교사님들이 사실 그런 이야기 듣고 싶어요. 열심히 해서 이렇게 업적을 남기고 이렇게 잘했다 그런 이야기도 좋지만, 참 어찌 보면 실패했던 이야기, 또 가슴 아팠던 이야기, 또 힘들었던 이야기, 또 어떻게 그것들을 극복해 오게 되셨는지, 어쨌든 제일 기뻤던 선교 사역을 하시면서 기뻤던 적이 있었던지, 또 가장 힘들었던 경험 있었던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뭐 가장 힘들었던 기억은 이제 제가 BIC 센터를 건축할 때 물론 경험이 없고 또 습득한 지식이 많지 않아서 건축 쪽에 돈을 다 주고 부도를 내고 도망을 갔어요.
그래서 지붕은 못 덮고 그건 이제 봉일천 교회라고 이제 그 통합측 장로교에서 지원을 해주는 단체인데 돈은 다 받고 건물 지붕도 못 세워서 아주 어려움을 당하고 그쪽에 선교 담당 장로님과 목사님이 계속 전화를 하면서 선교사님 오늘은 지붕을 덮었습니까? 못 덮었습니까? 물어보는데 참 할 말이 없고 비는 쏟아져 갖고 1층 그 천정까지 계속 물이 새고요.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하다가 부도난 사람 도망간 사람은 잡을 수가 없고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그 당시에 지붕 씌우는데 약 1,000만 원 정도의 그 비용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다가 생각이 난 것이 그 당시 저희가 이제 저희 집에 학생 한 명을 데리고 있었어요. 그 당시 한 100 얼마를 좀 받고 데리고 있었는데 그 어머니에게 전화를 했어요. 집사님, 제가 돈이 조금 필요한데 한 석 달치를 좀 아이들 장학금을 좀 미리 좀 성금으로 달라.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뭐 지금도 저랑 교제를 잘 하고 있습니다만, 아니 선교사님 무슨 돈이 필요하세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 당신 아들 안 굶기고 잘 기를 테니까 하여튼 돈이 필요하니까 좀 한 3개월 정도 저한테 좀 돈을 미리 주세요. 그랬더니 본인이 그걸 꼭 알아야 되겠다고 다그치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이 센터를 짓고 비전 센터를 짓고 있는데 지붕을 못 덮고 매일 비는 오고 그 비가 1층 지붕까지 새고 그리고 건축업자는 도망을 가고 또 본교에서는 계속 질문이 오고 그래서 제가 그 돈을 가지고 또 다른 돈을 좀 합쳐가지고 지붕을 짓겠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왜 그런 말씀을 짝 하지 않으세요? 저도 선교에 좀 동참하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그 다음날 바로 500만 원을 헌금을 해주셨어요. 예.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우리 침례교회에서 교회를 짓다가 중단한 건물에게 도와주는 펌핑 기금이라는 게 있는데 그 기금하고 500만 원을 합쳐가지고 드디어 지붕을 완성했습니다. 그때가 아마 제일 기뻤던 때인 것 같아요. 기쁘시고 또 힘들었던 때. 예, 그래서 서로 정보를 좀 공유를 하고 또 앞서 가신 선교사님들 좀 자문을 좀 받고 그러면 좋은데 네. 그런 시스템이 잘 확립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저도 많은 애로사항을 겪은 것이죠. 그렇습니다. 저도 처음에 여기 왔을 때 제일 아쉽고 느꼈던 것들이 선교 정보를 함께 공유하는 네. 그런 네트워크 그 시스템이 네. 우리 한국 선교사 조직 안에 이렇게 되어 있었으면 참 좋았겠다 싶었는데 사실은 그게 안 돼 있었고 네. 참 지금은 카톡이나 이런 SNS를 통해서 정보를 참 공유하니까 좋긴 하지만 네. 그런 같은 종별 또 같은 사역별 이런 어떤 네트워킹들이 참 이루어져서 후배 선교사들이 많은 그 실수를 하지 않도록 네. 그런 시스템들이 갖춰졌으면 좀 좋겠다. 그렇죠. 절대적으로 필요한 기구입니다. 그래서 가급적 우리가 회장으로 있는 제가 있는 동안에 네. 그런 시스템을 좀 만들어서 구축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임원 조직 밑에 산하에 네. 또 실행위원회가 네, 있는데 그런 실행위원을 통해서 예. 그런 동종의 그렇죠. 사역자들이 함께 모여서 고민을 나누고 지혜를 나누는 그런 시간들을 예, 그렇죠. 필요하면 이제 거기에 필요한 정보를 위한 세미나도 열고 또 같은 일을 하는 분들이 함께 모여서 그런 것을 서로 나누고 하면은 아주 좋은 장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후배 선교사들에게 또 해주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조금 맹신형 스타일이거든요. 믿으면 그냥 무조건 믿고 네. 나가면 그냥 무조건 앞으로 나가고 네. 제가 이제 마닐라권에 살지 않고 앙겔레스 쪽에 살기 때문에 이제 저를 모르시는 분도 많겠지만은 그런 스타일입니다. 저는 후배들은 선배들을 존경하고 그야말로 아멘 하고 따라가는 그런 스타일이 제일 필요하지 않은가. 물론 거기에 따른 질문도 있고 또 요즘 젊은 분들은 또 많은 또 다른 정보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어려운 점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선배 선교사님들이 얘기하는 것을 그대로 아멘 하고 따라가는 그것이 제일 필요하지 않나. 물론 그 전방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그 뒤를 따라가는 선교사님들이 계시고 또 그 뒤를 또 따라가는 후배 선교사들이 있고 가장 좋은 마치 여호수아 3장에서
법궤를 메고 나아가서 요단강을 건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아멘하고 따라가는 것이 제일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어떻게 선교사님 필리핀에 오시게 됐어요? 필리핀 선교사로 부름받은 소명 이야기를 좀 듣고 싶은데. 저는 사실 필리핀에 오기 싫어했습니다. 네. 제가 이제 1997년에 필리핀에 처음 왔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우리 아멘 선교에서 하는 아멘 전도대회를 1차로 했었어요. 저쪽 그 까비떼 지역에서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아멘 선교의 회원으로서 후방에서 지원하는 그런 사역을 담당을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우리가 2000년도에 현재 있는 아멘 선교센터를 처음 건물의 2층까지만 건축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비가 많이 오니까 이게 이제 지붕이 새기 시작하고 관리가 잘 안 되는데 그런 어려움 때문에 그 위에다가 우리가 3층을 증축해서 예배실로 만들고 지붕을 이렇게 삿갓처럼 씌워서 그런 3층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회장 목사님과 간사님과 또 그 센터를 훌륭하게 건축하신 선교사님, 이전의 선교사님과 함께 이제 기공 예배를 드리러 왔죠. 그래서 기공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또 여러 가지 얘기하는 중간에 그 먼저 사역하시던 선교사님이 사역을 계속하실 수가 없어서 누군가가 여기에 사람이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회장 목사님이 가졌어요. 그래서 저랑 얘기하기를 최 목사 누가 여기 와서 일을 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하시고 이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하나님이 저에게 네가 여기 와야 되겠다 그런 인스피레이션을 주셨어요. 근데 사실 저는 그 당시에 하나님께 절대 반대했습니다. 저는 그 당시에 안산에 제가 가진 교회 건물도 있고 교회는 크지 않았어요. 한 60명 정도 모이는 교회인데 그냥 아담하게 목회를 재미있게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뭐 거의 한 10년 가까이 아이들 방도 못 주고 있다가 교회에서 사택도 하나 사주고 또 그 당시에 베스타 타면 제일 좋은 거였는데 승용차도 한 대 사주고 집이 있고 차가 있고 교회 건물이 있고 사랑하는 교인들이 있는데 제가 갈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우선 신장결석이 있습니다. 고혈압 있습니다. 우리 딸은 고3 올라갑니다. 우리 아들은 군대 갔습니다. 제가 가야 할 이유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5월 달부터 시작해갖고 11월 달까지 제가 하나님께 노 했습니다. 근데 11월 달이 되니까는 도저히 더 이상 노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회장 목사님에게 전화를 걸어서 목사님 제가 필리핀에 가야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회장 목사님이 아니 네가 정말이냐? 네가 왜 가냐?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한참 재미있게 목회를 하고 있을 때니까 저도 그런 생각을 안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으로 만민에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데 저는 사실 신학교 가기 전에 국내에서 개척을 하는 소명을 받고 10년 동안 목회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해외로 가라니까 하나님 말씀을 주셔야 되는데 했더니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을 줘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데 너는 왜 여기서만 있느냐 하는 말씀을 가지고 제가 이렇게 결심을 하고 12월 달에 서울 침례교회 한명국 목사님을 위원장으로 한 시치위원단에게 시치를 받고 훈련은 선교사 훈련 중에 시간 있을 때 들어와서 조금 밀어놓고 그래서 바로 준비를 해서 3월 달에 파송을 받게 된 것입니다. 결단하시기가 쉽지 않은 게 6개월의 과정. 네. 저도 비슷한 과정들을 사실 겪었는데 아브라함처럼 떠나라. 좀 먹을만 또 살만하고 또 차도 생기고 안정적으로 아이들은 또 커서 나오기가 두렵고. 그런데 하나님은 부르십니다. 가라 하시고요. 하나님이 한번 부르시면요 거절을 오래 할 수가 없더라고요. 제가 더 고민한 분도 많으시겠지만 저는 6개월이 최대 고비였습니다. 그 하나님한테 버팅기시다가 저기 맞진 않으셨어요? 매 맞진 않으셨어요? 맞을 정도까지는 안 가고 그냥 그 정도에서 제가 항복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네.
혹시 목사님 기도 제목 있으시면 함께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제가 이제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학교 사역이 제1 중심부에 있고 올해 3월에 10학년이 처음으로 졸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학교에 13년 동안 다닌 아이도 있어요. 유치원 때부터 시작해갖고 올해 10학년 졸업할 때까지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그 10학년 아이들이 졸업하고 이제 또 우리 편제가 바뀌어서 12학년제로 가기 때문에 시니어 하이스쿨이 생겼는데 그런 학교 계통에서 사실은 인원이 적을 때 상당히 많은 적자를 품고 가야 되거든요. 그런다고 뭐 누가 후원해 주는 것도 아니고 제 생활비 쪼개가지고 해오고 왔는데 아무래도 학교가 발전해서 좋은 인재들을 배출하는 것이 저희 큰 기도 제목이고요. 두 번째로 이제 제가 개척한 앙겔레스 BIC 크리스찬 철치 그 교회가 일단 또 부흥을 해야겠죠. 선교사가 목회하면서 교회는 쬐끄맣게 해놓고 뭐 큰 교회가 다 좋은 건 아닙니다만은 어떤 적당한 숫자로서의 자리매김을 해서 부흥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라고요. 세 번째는 이제 저의 딸이 33살입니다. 아들은 장가를 갔는데 딸이 아직 시집을 못 가서 시집 지금 요번에 가서 제가 사귀는 사람을 한번 잠깐 만나고 왔는데 잘 되면 올해 안에 결혼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고 마지막 기도 제목은 이제 제가 막내 아들을 하나를 입양을 했습니다. 서류로는 안 했지만은 우리 집에서 13년째 살고 있는 이름은 최한비 아이타조가입니다. 원래 이름은 제이콥 가피즈라고 세계 언어 중에서 한국말을 제일 잘합니다. 그 다음에 따갈로그 마지막으로 영어 하는데 그 아이가 지금 13살 돼서 사춘기에 접어들었어요. 남자인가요? 남자아이네. 남자아이인데 사춘기에 접어들어서 여러 가지 뭐 사건도 있지만은 그 아이가 또 건강하게 자라서 어릴 때부터 자기가 말하던 목사가 되어서 또 저의 뒤를 잇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면 좋겠다 하는 것이 저의 기도 제목입니다. 어떻게 입양을 하시게 됐어요? 과정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예, 그 과정은 이제 제가 원래 그 딸락 까빠스 쪽 그 산 위에 깔랑이탄이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그 동네에 침례교회에 제가 성경을 가르치고 출입을 했는데 그 아이를 2003년 7월에 처음 만났어요. 그러니까 제가 3월에 나오고 4개월 만에 만났는데 4개월에 애가 몸무게가 3kg밖에 안 나가는 거예요. 우리나라 아이는 낳으면 3.5kg 아닙니까? 근데 100일이 다 돼가는데 3kg밖에 안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물었더니 엄마가 젖이 안 나와서 못 키운다. 그래서 이제 제가 매번 갈 때마다 큰 분유통을 3개씩 사서 그 아이를 먹이기 시작했어요. 근데 15개월 됐는데 그 아이가 굉장히 아파서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올라갔더니 배에 이렇게 고름이 가득 차고 공댕이, 다리 이렇게 세 군데가 크게 골마서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 엄마를 데려와서 위생교육을 좀 시켜야 되겠다. 애를 아무리 물이 없어도 좀 애를 닦기나 잘해줘야지. 그래서 우리 집에 데려와서 한 일주일 있으면서 교육을 시키려고 데려왔는데 내려온 김에 병원에 가자고 그래서 거기 시립병원에 갔습니다. 그때 의사가 깜짝 놀라면서 당장 수술해야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배를 가르고 그때 이제 이 필리핀 의료 체제를 알았죠. 수술하려면 칼도 사다 줘야 되고 고무장갑도 사다 줘야 되고 뭐 심지어 알코올까지 사다 줘야 되는데 여하튼 그렇게 배를 수술을 하고 나머지는 닌게르 속에 마이신을 집어넣어서 치료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정도 지나니까 그 병원에서 이제 엄마가 못 견디는 거예요. 애기 있는 조그만 의자 앞에 쪼그리고 자고 그러니까는 도저히 먹여서 올라가겠다고 그래서 이제 올려보냈습니다. 올려보내고 나서 3일 정도 있는데 또 텍스트가 왔어요. 목사님 좀 올라오세요. 그래서 올라갔더니 그 제이콥을 우리 집에 가서 좀 키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우리 가족과 좀 상의를 해보겠다. 그래서 제 큰아들 지금 이제 35살입니다만 그 아이에게 나는 이제 50이 넘었는데 내가 어떤 일을 당할지도 모르는데 얘를 데려오면 내가 책임 못 지면 네가 결혼을 하든 안 하든 네가 책임져야 된다. 그렇게 물으니까 그 아이가 하겠다고 그랬어요. 제 아들이. 그래서 그럼 네 동생으로 내가 데려온다. 그래서 그 아이를
데리고 왔죠. 그래서 우리 집에서 같이 지낸 지가 벌써 13년이 됐습니다. 아무나 할 수 없는 또 그런 입양의 일까지 또 그런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었습니다. 그거는 제 사역이 아니고 우리 집 사람 사역이죠. 네. 우리 집 사람이 그 아이 키우면서 갱년기니 뭐 이런 거 다 없어요. 저는 한 번도 뭐 요즘은 좀 다리 아프다는데 그 아이 키우면서 한 번도 저한테 불평을 한 적이 없어요. 그러면서 단 남들은 다 갱년기다 허리 아프다 뭐다는데 50 넘어가고 애를 업고 다니고 뭐 그러는데 싹 사라졌어요. 그것 때문에. 그 아이가 목사가 되겠다고 그럽니까? 예, 목사가 되겠다고 그러고요. 요즘에는 이제 또 한국 드라마를 많이 보거든요. 그랬더니 엄마, 저한테는 안 그럽니다. 엄마, 나 목사하기 전에 회장 한번 해보면 안 될까? 회장, 또 돈 버는 회장. 그렇게 묻기도 하는데 본인이 하겠다는, 어릴 때면 놀이가 없죠. 놀이가 교회 개척이 걔 놀이입니다. 그래서 책상 쭉 갖다 놓고 인형들 갖다 놓고 가게상 하나 갖다 놓고 자기가 그냥 찬송가는 꼭 거꾸로 들고 하고 뭐 안수기도 하고. 저는 안수기도 안 하는데 저기 우리 아들이 뭘 보여줬는지 윤석전 목사님 뭐 안수하는 걸 봤는데 하여튼 뭐 안수하기를 좋아해요. 요즘은 잘 안 하는데 하여튼 놀이가 그거였어요. 조금 크면서 좀 바뀌겠지만 저는 하나님이 붙잡으셔서 좋은 목사로 성장하리라고 봅니다. 네. 입양 그리고 또 그것을 통해서 선교까지 이어지는 그런 귀한 사역 또 이렇게 감당하고 계십니다. 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겠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또 행하시고 계획하시고 또 성취하시고 목사님을 이곳에까지 보내실 때는 이미 그런 계획 속에서 또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또 우리가 알지 못했던 또 귀한 이런 간증들을 또 듣게 되어서 참 은혜가 됩니다, 목사님.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지금 이 방송을 청취하고 계시는 우리 필한선협에 소속되어진 회원 단체들 뿐만 아니라 또 이곳에 함께 가입하지 못하고 또 관망하기도 하고 또 이전에 아픈 상처들 때문에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반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 필한선협이 정말 제대로 갈 것이냐 또 의구심을 갖고 계시는 분들 계십니다. 청취하시는 우리 필리핀에 계시는 모든 우리 한인 선교사님들에게 우리 필한선협 회장님으로서 한 말씀 해주신다고 하면 어떤 게 있을까요? 모든 사랑하는 선교사님들에게 저는 한마디입니다. 또 언제나 함께 가자. 그래서 만약에 내가 불필요한 것 같으면은 저를 밟고 더 올라서서 더 높은 경지로 올라갈 수 있다면 더 좋겠죠. 저는 기꺼이 그렇게 밑거름으로 헌신할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저는 회장 자리에도 연연하지 않고 사실 저는 회장에 하려고 생각도 안 했던데 이렇게 하나님 만들어 주셔서 오늘까지 왔는데 어떤 부분에서라도 저는 적극적으로 헌신하고 그리고 모든 선교사님들이 함께 나아가는 그런 자리에 제가 밑거름으로 서겠다는 그런 다짐입니다. 전 그 말씀을 절대로 신뢰하시고 함께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예, 오늘은 우리 필리핀 한국 선교협의회 회장으로 선출되신 우리 기침이죠. 기독교 한국 침례 기독교 한국 침례의 소속 선교사이신 우리 최영태 선교사님 모시고 귀한 은혜의 시간들을 나눠봤습니다. 선교사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G만 필리핀 미션 365 김영권 선교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You are my strength, strength like no other, strength like no other, reaches to